샬롬, 사랑과 결함 13번째. 아이는 내복 차림을 한 채 아파트 난간 위로 상체를 쑥 빼고 있었다. 위험해 보였다. 자연은 아픈 팔을 들어서 아이에게 들어가라고 손을 휘휘 내저었다. 그러자 아이가 팔을 번쩍 들어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연은 팔을 젓고 아이는 손을 흔들었다. 그러다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 커다란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 자연은 아침 10시가 넘었는데 생각하다가 애들도 지금 학교에 못 가겠구나 하고 알아챘다. 아이가 자연을 향해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다.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 것 같았는데 잘 보이지 않았다. 자연에게서 반응이 없자 아이가 크레파스로 글씨를 덧칠해 다시 내보였다. 자연은 눈을 찌푸려 가며 겨우 글씨를 읽었다. 생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이는 한참 스케치북을 어깨 위로 들고 흔들다가 한 장을 넘겨 다시 글자 하나를 쓰기 시작했다. 자연은 몇 가지 단어를 떠올려 보며 아이가 전하려는 말을 추측하려 애썼다. 생명, 생수, 생협, 생일, 아이의 생일이구나. 자연은 홀로 생일을 보내는 아이일 거라고 확신했다. 친구도 초대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을 아이가 퍽 안타까웠다.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아이가 또 스케치북을 들었다. 쥐라고 쓰여 있었다. 그렇지, 야꾸준 애라서 다행이네. 자연은 웃었다. 곤이어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오른쪽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왔고 잎사귀들이 쓱쓱 저마다 속삭이는 소리를 내었다. 쿰쿰한 냄새가 났다. 제라늄이구나. 자연이 속으로 웃었다. 곤이어 쉬고 달콤한 냄새도 났다. 누가 이렇게 좋은 냄새를 풍기니? 자연은 눈을 뜨고 어떤 식물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감긴 눈을 도무지 뜰 수가 없었다. 전화벨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자연은 받지 않고 천천히 잠들었다. 잎과 꽃, 가지와 흙에 싱그럽고 다채로운 냄새들이 섞여 종국에는 울창한 숲 냄새가 되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자연이 생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잡곡밥을 한가득 지어다 얼려두자고 다짐했다. 도불. 하나로마트 구석구석을 돌았지만 하몽과 멜론은 없었다. 주거는 자몽은 있어도 하몽과 멜론은 없다고 했다. 진경은 펜션에 짐을 풀고 먼저 쉬고 있으라고 했지만 새 명분의 이틀치 식량을 사기 위해 장을 볼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멜론 위에 하몽을 얹어 먹자던 진경의 말도 잊지 않고 있었다. 승여 언니는 새벽에 직접 차를 몰고 온다고 했다. 뭐 사갈 것 없어? 나는 언니에게 하몽과 멜론을 사오라고 하려다가 그것도 조금 웃긴 것 같아서 그냥 몸만 오라고 했다. 삼겹살과 갓종쌈, 채소, 라면 따위를 사니 이미 짐이 한가득이었다. 바비큐를 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불을 피우는데 추가 요금이 붙는 데다가 우리 중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구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경과 승혜 언니는 모처럼 펜션까지 빌렸으니 바베큐도 하자고 했다. 나는 그럼 덜 익은 고기와 익은 고기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진경은 그냥 겉이 노릇하며 다 익은 거라고 했고 승혜 언니도 맞장구를 쳤다. 카일리 씨, 마트 앞에 서서 픽업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찍이 하얀색 레이가 한 대 서더니 안에 탄 남자가 나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어 양손 가득 봉투를 들고 레이를 향해 뛰었다. 재작년에 시애틀을 여행하는 동안 에어비앤비에 가입하면서 설정해둔 이름이었는데
바꾸는 것을 깜빡했다. 별 생각 없이 카일리 제너인 스타를 보다가 지은 것이었다. 같이 간 친구는 호스트가 나를 카일리라고 부를 때마다 두고두고 창피해했다. 힘겹게 차에 도착하니 운전석에서 남자가 달칵 트렁크 문을 열어주었다. 도와주겠거니 했지만 남자는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잠시 마스크를 잡아 얼굴에서 띄우고 숨을 몰아쉰 뒤 조수석에 탔다. 남자는 급히 오느라 마스크도 못 쓰고 왔다며 민망하고도 반가운 듯 복잡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펜션까지는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 30분이 걸리지만 지름길로 가면 15분이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경치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남자는 해안도로 쪽으로 빠져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다. 고요한 바다를 지나는데 문득 짠내가 훅 끼쳐왔다. 여름도 다 지났는데 이제야 올해 처음 바다를 본 것이 문득 서러웠다. 남자는 반듯하게 잘 쌓아놓은 돌담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저게 돈대라고 했다. 돈대요? 네, 돈대요. 남자는 검지를 들어 귀 옆으로 빙빙 돌렸다. 나는 가까스로 한쪽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었다. 강화도에는 숙종대 해안선을 따라 지은 돈대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했다. 물론 복원 작업을 거친 것이라고. 옛날에는 어떻게 돌들을 아귀 맞게 쌓았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남자가 그러게요 하며 허허 웃었다. 2번이나 픽업해서 어떡해요? 친구가 갑자기 그래서 3번 아니면 됐죠. 진경은 과외 학생이 급작스럽게 수업을 저녁으로 미뤘다고 했다. 동문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진경에게 독일어 과외는 유일한 돈줄이었다. 애는 잘해. 근데 저번에는 취직 못해서 대학원 간 거냐고 묻더라. 그러면서 뭐랬는지 아니? 자기는 엘리 네크를 사랑해서 독일어를 시작했대. 나는 진경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엘리 네크에게 불규칙 동사표를 직접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책들을 대신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펜션에 도착하자 남자는 얼른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 거실 한편으로 옮겼다. 그리고 2시간 뒤쯤 숯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나는 진경에게 언제 오느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벌써 저녁 7시였다. 펜션은 꽤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동마다 나무 뎁과 나무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 바다를 바라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조그만 주방이 딸린 실내 가운데에 깔끔하게 정돈된 긴 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밑에는 1인용 접이식 매트리스도 준비되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데 승혜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말 필요한 건 없겠어? 나는 조금 고민하다가 진경이 하몬과 멜론을 먹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러자 승혜 언니가 기욱을 2줄이나 보내고서 덧붙였다. 한결같다. 소름. 진경과 승혜 언니가 연락하지 않고 지낸 지는 꽤 오래되었다. 나와 진경은 줄곧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곤 했다. 하지만 진경은 유독 승혜 언니를 만나려 들지 않았다. 네가 뭔데 난리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물으면 진경은 물론 난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도 쉽사리 먼저 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지 3년이었다. 그 사이 언니는 자기처럼 이마가 볼록 튀어나온 아들을 낳았다. 진경은 언니의 프로필이 아들 사진으로 바뀔 때마다 나와 함께 보며 요놈 봐라 하면서도 연락은 하지 않았다. 캄캄해진 탓에 더 이상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파랑이 일며 맞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잔잔히 들려왔다. 잠깐 실내로 들어가 몸을 데우려 돌아서는데 맞은편 동 벤치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만 엄마 깜짝이야 소리를 지르며 곧바로 후회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바로 실내로 들어왔다. 얼핏 보기로 긴 백발 군데군데에 파란색 브릿지를 넣은 할머니였다. 높은 채도의 파란 머리가 눈앞에 선명한 잔상으로 남았다. 쌀쌀한 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다. 침대맡에 앉아 눈을 감은 채로 잠깐 고개를 주워거렸다. 조금 뒤에 진경의 메시지가 왔다. 엘리네크가 죽어버렸겠네. 버렸겠대. 남자는 불 피우는 내내 눈썹을 치켜뜨며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서 대뜸 자기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 숯불을 피워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나는 야외 테이블에 고기며 쌈장이며 치즈 같은 것들을 세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문자를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바베큐 준비를 하겠다며 노크했다. 나는 됐다고 하려다가 방 구석에 봉지채로 팽개쳐진 음식들을 보고는 문을 열고 남자에게 그 음식들을 가져가라고 했다. 친구는 오지 않을 거고 라면이나 끓여 먹겠다고. 남자는 망설이더니 집에 챙겨갈 수는 없겠냐고 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남자가 불피우는 값을 받지 않을 테니 함께 고기를 먹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마침 옆 객실 손님도 혼자라면서 이쪽은 갈릿이 남자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겸연쩍은 마음에 진짜 이름을 말하려고 운을 뗐지만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델마라고 해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맞잡고는 비굴해 보일 정도로 상체를 숙여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델마 씨. 남자는 나름 숙련된 솜씨로 고기를 구웠다. 나는 익은 고기를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 그릇에 내었다. 델마는 남자가 가져온 멜젓에 고기를 찍어 야무지게 먹었다. 아까와는 달리 긴 머리를 반듯하게 하나로 묶었는데 흰머리에 파란색 머리칼이 군데군데 섞여 조화롭게 빛났다. 델마는 문득 혼자서 어딜 여행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화도에 왔다고 했다. 산책을 하다가 300번 광역 버스를 보고는 버스 한 번 타면 강화도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산 게 억울했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집게로 델마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면서 엊그제 도착했을 땐 안 그랬는데 어젯밤 보니 저렇게 되어 있어 무척이나 놀랐다고 했다. 델마는 그럴 거나 말거나 깻잎에 멜젓 찍은 고기와 마늘을 올린 뒤 한 입에 넣었다. 왼손에는 소주 잔을 장전하고 있다가 꿀꺽 삼킴과 동시에 덜어 마셨다. 진경은 그렇게 문자를 보내온 뒤 더는 연락이 없었다. 승여 언니에게 말해야 할까? 언니는 자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미 엘리네크에게 너무 정을 붙이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경은 아이 허브에서 숙면에 좋은 온갖 허브차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엘리네크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자기를 잡아먹고 종국에는 주변 사람들까지 잡아먹게 될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진경이 엘리네크는 좋은 애라고 대꾸했고 나는 어쨌든 가오나 시도 주인공에게는 좋은 귀신이었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다 알면서도 멍청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랑은 친구 안 해. 나는 진경이 순의 언니를 두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싸웠어요? 델마가 물었다. 나는 친구에게 사정이 생길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맞는 말이었다. 사정은 사정이었으니까 난 손자랑 싸웠어요. 델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다. 남자는 그제야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고기 한 점 먹고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켰고 큰 소리로 훌쩍 코를 먹었다. 델마는 평소처럼 3살 손자를 업고
공원을 한 바퀴 돌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다고 했다. 손자와 함께 먹으려고 미역국 백반을 시키고 밥 한 공기를 추가했는데 주인이 타박을 주었다. 그렇다고 2인분을 시킬 수는 없고 델마는 괜스레 지옥스러운 마음이 들어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다신 이 가게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밥을 먹다 정신을 차려보니 들깨 미역국이 너무 고소하고 술술 잘 넘어가더라는 것이었다. 맛이라도 없으면 델마는 이상하게 잠담한 심정이 되었다고 했다. 손자는 또 유튜브 보느라고 밥도 먹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기에 휴대폰을 아예 뺏어 버렸다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나는데 주인은 째려보지 막 식은땀이 나는 거야. 델마는 여기까지 말하고 내 얼굴 앞에 주먹을 지켜든지 든 뒤 검지만 살짝 펴서 휘휘 저었다. 겨우 달랬는데 애가 이러더라. 이러면 내가 꺼질 줄 아는 거야? 동영상은 꺼지니까. 그래서 확 세려 버렸다는 델마의 말에 나와 남자는 배를 잡고 웃었다. 윗니로 아래 입술을 꽉 물고 꿀밥 먹이는 신용이 퍽 무서웠다. 델마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손자 이마가 조금 붉어진 것을 보고 며느리가 단박에 알아차렸다며 미간을 찌푸렸다. 요즘 엄마들은 애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유난이야. 그러자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요즘 애 키우는 사람은 상 줘야 해요 했다. 나는 승혜 언니의 프로필을 눌러 남자와 델마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남자는 완조 짱구라며 허허 웃었고 델마는 꼭 아이가 앞에 있는 것처럼 혀를 차며 고개를 까딱거렸다. 승혜 언니는 낮에는 육아를 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인디자인 강의를 들었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아이가 크면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나는 행사 기획 업체에서 3번째 인턴을 하는 중이었다. 기업에서 진행하는 행사 전반을 대신 맡아 운영하는 업체였다. 언니에게는 진작 부장 인턴을 달았다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참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아갈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를 거듭할수록 혼자일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끔찍해졌다. 이따 새벽에 언니 올 거예요. 어떻게 만난 친구들이에요? 남자가 물었다. 막 대답하려는 참에 갑자기 귀뚜라미들이 울음을 그치더니 파도 소리가 몹시 크게 들렸다. 델마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바다에서 이곳까지는 몹시 멀다며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파도는 무언가를 부수려는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바람이 불 때 해수면을 변형시키려는 교란력과 그 변형을 막으려는 복원력이 함께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다가 부서지며 파도가 치는 것이라고. 남자는 손으로 꽃받침을 만든 뒤 한쪽 옆구리에 갖다 붙였다. 에네르기파 다들 아시죠? 이 파가 그 파란 말이에요. 펜션은 총 4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당을 디귿자로 둘러싼 모양이었다. 그중 하나는 남자가 사는 집이었고 나머지 3동은 손님용으로 쓴다고 했다. 나는 이미 Airbnb를 통해 이 펜션이 읍내와 관광지 어느 쪽하고도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이 펜션을 예약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지 값이 쌌고 그런 불편을 차치하면 꽤 괜찮은 곳이라는 후기를 여러 보았기 때문이었다. 마당에는 여러 빛깔의 정원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편에는 요즘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게 튜브형 미니 풀장이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다. 풀장 안에는 요란한 모양의 장난감 물고기들이 누워 있었다. 나는 그중 제일 웃기게 생긴
녹색 물고기를 가리키며 저건 뭐예요? 물었다. 그러자 남자가 사실 엊그제 오기로 한 손님이 있어 준비해 둔 건데 오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 손님이 예약을 취소해 버린 줄 알고 너무한 거 아니냐며 눈썹을 찌푸렸지만 남자는 그냥 개인적인 손님이라고 덧붙였다. 델마는 그새 얼굴이 밝아진 채로 자리에 일어났다. 중심을 잘 잡지 못해 비틀거리며 미니 풀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잔디에서 무언가를 찾아 들었다. 장난감 낚싯대였다. 델마가 자꾸 넘어질 듯 휘청거리자 남자가 얼른 달려가 목욕탕 의자를 풀장 앞에 놓고 델마를 앉혔다. 그러자 델마는 쪼그려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 흔들흔들 낚시하듯 낚싯대를 휘저었다.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목욕탕 의자를 하나 더 갖고 와 그 옆에 앉았다. 나도 못된 아니야. 내 아들 몸으로 마음으로. 델마가 중얼거렸다. 그러다 물고기 한 마리가 흔들거리는 낚시에 톡 하고 잡혔다. 나와 남자는 그게 무서워서 킬킬거렸다. 남자는 목욕탕 의자를 또 하나 가져다가 자기 옆에 두었다. 나는 그 자리로 냉큼 가서 앉아 낚싯대를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쪼르르 미니 풀장 앞에 앉아 낚시를 했다. 나는 보라색 불가사리를 낚았고 남자는 꽃게를 낚았다. 노란색 해마를 잡으면 이기는 게임을 했다. 먼저 해마를 잡을지라면 서로 옆에서 낚시줄을 흔들며 방해했다. 결국 많이 잡은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룰을 바꿨다. 경쾌하게 톡톡 낚싯대 자석에 고기들이 달라붙었다. 남자는 이것도 나름 손맛이 좋다며 낚시에 열중했다. 생각보다 고기를 낚기가 무척 힘들었다. 자석과 자석이 붙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낚싯줄을 들이워야 했다. 그럴 때마다 어쩐지 손이 떨려서 어긋나기가 일쑤였다. 델마는 아예 낚싯대를 풀장에 빠뜨린 채 졸고 있었다. 문득 남자가 말을 꺼냈다. 저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적인 손님? 칼리는요? 저도 언니 기다리죠. 지금이 몇 시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못 올 수도 있겠죠.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미술 대학원을 다니던 언니가 문득 졸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나와 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해서 그곳에 들어갔는지 알고 있었다. 나 취집할 거야. 우리는 좌석마다 칸막이가 둘러진 라면집에서 라멘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언니가 그 말을 하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언니에게는 막 로펌에 들어간 오래된 애인이 있었다. 나와 진경은 언니가 애인에 대해 푸념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애인이 언니에게 집에서 아이도 키우고 그림도 그리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셋이서 사는 게 답이다. 늙으면 한 집 살자. 이런 말을 해대며 함께 언니의 애인을 씹었다. 하지만 언니는 그 라멘 집에서 애인의 청혼을 수락했다고 담담하게 얘기했다. 돈이 없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시어머니가 여윳돈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꾸 말끝을 길게 늘였다. 우리는 라멘을 다 먹고 아인슈페너가 맛있다는 카페에 갈 계획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밥만 먹고 헤어졌다. 그때 진경은 계속 코를 훌쩍였다. 환절기라 알레르기가 심하다며 얼굴 여기저기를 벅벅 긁었다. 제 친구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나요. 예를 들면 막 죽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자가 허허 안 되는데 말하며 머리를 긁었다. 델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다. 누가 감히 죽겠다고? 나는 델마가 진짜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머리를 저렇게 파랗게 물들여서는 자꾸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천연덕스럽기까지 했다.
델마는 젊었을 때 어땠을까? 예뻤을까? 그런 것이 궁금해졌다. 그때 진경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엘리 레크는 좀 진정된 것 같아. 어쩔 수 없었어. 언니는? 순간 진경이 너무 뒤늦게 우리의 안부를 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경에게 따지고 싶었다.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20살짜리 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언제나 네 마음이 우선이어서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망쳐버린 거냐고.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번 더 만남을 가졌다. 진경은 승혜 언니가 선물로 가져온 책갈피를 받으며 이제는 전자책을 사용해서 쓸 일이 없을 거라고 했다. 내가 언니에게 결혼 준비 잘 돼 가냐고 물으면 진경이 대답을 가로채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찾는 중 아니겠냐고 비꼬는 식이었다. 승혜 언니는 몇 번 더 진경에게 말을 건네다가 나중에는 조용히 커피만 마셨다. 그 후 나는 자꾸만 이미 다 마셔서 빈 커피잔을 들여다보던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자가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했다. 나와 델마는 남자를 쳐다보며 뭐가 안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남자는 술을 깨야겠다며 나가자고 했다. 개인적인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언니가 올 수도 있으니 그 전까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더니 손전등을 가져왔다. 여기서 10분만 걸으면 돈대가 나온다고 했다. 돈대요? 내가 묻자 남자가 또 검지를 귀 옆에 가져가서 돌렸다. 네, 돈대요. 나와 델마, 남자는 가로등도 없는 나들길을 꽤 오랫동안 걸었다.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델마는 내 앞에서 씩씩하게 잘 걷고 있었다. 금세 술이 깬 것 같았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돈대에 도착했다. 평평하게 쌓인 돌담 가운데에 높이가 낮은 돌 계단이 나 있었다. 계단을 다 오른 남자는 손전등으로 천천히 그 앞을 비춰주었는데 노란 들판과 앙상한 나무 몇 그루 많이 있었다. 어쩐지 시시한 마음이 들었다. 바람은 심하게 불었고 여전히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이곳이 화도 돈대라고 했다. 나는 남자가 자꾸 귀 옆에서 손가락을 돌리던 것이 생각나서 웃음이 났다. 그러자 남자는 이제야 자기 개그가 통했다는 듯이 화도 돈대 했다. 델마도 고개를 끄덕였다. 화는 돌고 도는 거야. 나는 우리 셋이 이렇게 너른 들판에 서 있는 모양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꼭 독을 하는 사람들 같았다. 무언가를 훔치러 온 사람들. 남자는 보이지 않는 바다 쪽을 바라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델마는 별것도 없는 돈대 주변을 기웃거리며 세심하게 관찰했다. 각이 진 화강암의 모서리를 쓸어보고 나무의 가지 끝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바닥의 풀들을 발로 거칠게 쓸어 보기도 했다. 그러더니 선언을 하듯 말했다. 난 사실 못된 시엄마야. 드라마에 나오는 시엄마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자 남자는 자기도 사실 못된 삼촌이라고 했다. 돈 떼먹는 삼촌? 농담으로 물은 거였는데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코를 훌쩍거렸다. 혹시 우나 싶어서 고개를 들이밀었더니 남자가 하지 마요 했다. 나와 델마는 남자의 그런 모양을 따라 하면서 놀려댔다. 남자는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누나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다.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해 미안해 죽겠는데 누나가 뭐가 나름대로 눈치 보이는지 찾아오질 않는다고. 이어서 코로나 이후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푸념하다가 나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세상이 와도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다닐 것 같다고 했다. 진경이 몇 년 전에 만났던 A는 정말 이 집 최악이었다. 술만 마시면 연락이 되지 않았고 걸핏하면 사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며 어딘가로 잠적해 버리곤 했다. 진경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애인이 죽어버릴까봐,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불안에 떨곤 했다. 나와 진경, 승혜 언니는 내 자취방에 모여 종종 도부를 했다. 가진 동물들이 그려진 동그란 카드를 가지고 노는 보드게임이었다. 도불로 할 수 있는 게임 방식은 여러 개였는데 얼른 가져와 얼른 버려가 대표적이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얼른 버려 게임을 가장 좋아했다. 같은 동물이 그려져 있는 카드 2장을 짝 맞춰 버리고 먼저 손에 든 카드를 다 버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눈으로 카드 속 서로 같은 동물을 쫓으면서도 시시콜콜 떠들었다. 승혜 언니는 카드 더미 위에 자기 카드를 버리면서 네 애인도 이렇게 얼른 버리라고 했다. 너는 지금 네 삶이 망가지는 걸 지켜만 보는 거야. 승혜 언니는 진경에게 이렇게 말한 뒤 작게 중얼거렸다. 그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버리는 게임만을 했다. 나는 진경이 그 게임을 통해 나름대로 연습 같은 것을 했다고 생각한다. 진경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애인과 헤어졌기 때문이다. 애인은 진경과 헤어지고도 죽지 않았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았고 또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배신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질릴 만큼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진경은 종종 그때의 언니를 회상하곤 했다. 그 말을 하던 승의 언니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가 멋대로 삶을 망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확신. 우리에게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정말이지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속수무책. 그러자 남자가 대뜸 받아쳤다. 책받침. 델마도 있었다. 침팬지. 남자는 결국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끝말 잇기를 포기했다. 나는 꽤 한참 동안이나 날로 시작하는 단어를 떠올려 애썼다. 하지만 생각나는 거라곤 랄라블라 같은 것밖에 없었다. 델마는 이 돈대를 만들기 위해 백성들이 오랜 시간 강제 노역에 동원됐을 거라고 했다. 보통 정으로 돌을 쪼개는 것은 석공들이 하지만 돌을 수레에 싣고 옮기고 그러기 위해 소를 키우고 수레를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남자도 델마의 말에 동의하면서 나에게 아까 차를 타고 올 때 질문한 것이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어떻게 아귀 맞게 쌓았냐고요. 내가 대답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 네모 반듯한 돌들의 아귀를 맞추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삶이 갈렸을 거라며 돌담 주변을 둘러보았다.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갈린 수많은 삶을 떠올려 보았다. 무언가를 대비하기 위해 삶을 갈아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잔인한 일이었다. 혹시 내가 삶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하는 일들이 사실은 정말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무서워졌다. 남자가 이만 돌아가자고 했다. 우리는 돌아가기로 해놓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걸음을 옮겼다. 그제야 날씨가 손이 곱을 정도로 춥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풀밭에서 무언가가 파르르 날아갈 때마다 어깨를 움찔거렸다. 그러자 델마가 내 어깨에 살짝 손을 대주었다. 남자는 앞장서서 손 전등으로 길을 비춰줬는데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풀벌레들이 뛰어올랐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문득 새벽 1시가 넘은 지금 이들과 손전등에 의지해 나들길을 걷고 있는 이 장면이 몹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펜션 근처에 다다랐을 즈음 남자가 누군가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자세히 보니 정말 마당 안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시동을 끄지 않아 후미등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우리가 고기를 먹었던 테이블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난장판이 된 테이블을 등지고서 손으로 턱을 개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욱벅거리는 것을 보니 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혹시 승혜 언니인가 싶어 걸음을 빨리 했다. 하지만 언니의 실루엣과는 전혀 달랐다. 남자 또한 걸음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인기척이 들리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하얗고 마른 여자였는데 쌍꺼풀이 여러 겹진 모습이 몹시 피곤해 보였다. 여자는 우리 셋을 번갈아 보면서 눈을 꿈뻑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가요. 델마는 아무 말 없이 여자를 바라봤다. 그러자 여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자신의 머리를 쓸어 헝그러뜨리며 말했다. 저 4시간 뒤에 출근해요. 여자는 눈밑이 파랬고 발목은 안쓰러울 정도로 가늘었다. 여자와 델마는 너무도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 델마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낭을 메고 나왔다. 남색 잔스포츠 가방이었는데 나는 그 가방이 원래는 델마의 것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델마는 여자의 차를 향해 걸어갔고 여자도 뒤따랐다. 델마와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 표정이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나와 진경승의 언니는 동네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온라인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그즘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는 동호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내 게시글에 댓글을 단 사람이 진경과 승혜 언니 이렇게 2사람뿐이었다. 우리는 첫 만남에서 각자의 창업 아이템을 공유했다. 진경은 독일어로 시 낭송을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고 했다. 언니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목줄을 개발하고 싶어 했으며 나는 수프 카레 식당을 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진경과 승혜 언니의 아이디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둘도 똑같이 상대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우리는 한동안 만나면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하며 밥을 먹고 산책을 하다 헤어졌다. 그러다가 그쪽 하던 게 진경아 언니 하게 되고 창업 아이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게 되었다. 다만 각자 열심히 살아서 서로를 먹여 살리자고 다짐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델마 그리고 남자와 함께 놀며 우리 셋이 말도 안 되는 창업 아이템을 이야기하며 조심스레 서로의 이야기를 부려놓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가지 마요, 델마. 나는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후회했다. 그렇다고 델마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렇게 말하고 델마의 손을 잡았다. 델마는 내 손을 한 번 꽉 쥐었다가 놓았다. 여자는 그 모양을 보고 있다가 델마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자는 작게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종국에는 아이처럼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남자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거리다가 미니풀장 옆에 있던 목욕탕 의자를 가져오자 여자 옆에 놓아 주었다. 끝.